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19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다른데요.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인데요. 이때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세율 4.6%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유의해야 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만일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으로 산정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본 오피스텔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2024년 110 대책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시의 경우입니다. 첫째로 신축의 경우 20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 오피스텔로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축의 경우인데요. 그 요건을 보면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 취득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라도 해당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길동시는 AB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 비조정지역에 2억 5천만 원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준공된 신축 C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이때 길동시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110 대책과는 상관없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합쳐서 4.6%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축 C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나서 또 D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길동시는 사실상 내주택이 되어 원칙으로 12%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110 대책에 따라 C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3주택에 해당하는 세율 8.4% 내지 9%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득세 특례조항은 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도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중과되는 주택수의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의 경우는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으로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고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법령조항은 직접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행령에서 2주택 이상자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에 대해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개의 주택을 조정지역 내에 소유한 갑동시는 조정지역 내에
이 기간 내에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 중입니다. 그리고 기존 A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갑동시는 이 기간 내에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중과 양도세만 부담합니다. 다음은 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이 오피스텔이 역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시 일반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세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주택인 상황에서 소형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소형주택을 취득하고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으니까 A주택을 매도하면 여전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이 점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부세입니다.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준공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고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한 신축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를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취득한 소형 오피스텔을 종부세 계산 시 합산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되 세율에서 주택수에 포함하여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이 A주택 7억, B주택 5억, 이 기간에 구입한 C오피스텔이 2억이라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총 14억이 되고 원칙으로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C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 소유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를 세금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